이번 시간에는 우리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에는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저장되는 공간이 주기억 장치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말 그대로 보조로 기억하는 장치를 보고 보조기억 장치라 그래요.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의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보고 얘기합니다.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르지만 전원이 차단되면 얘는 다 지워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보조기억 장치는 안 지워져요. 속도는 느리지만 안 지워지는 거. 주기억 장치랑 보조기억 장치랑 비교해 보면 주기억 장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대신 기억 장소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원 차단하면 다 지워집니다. 근데 이 보조기억 장치는 속도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많이 느려요. 속도는 느리지만 기억할 수 있는 공간도 엄청나게 많고요. 전원이 차단돼도 얘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주기억도 쓰고 보조기억도 쓰고 둘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 보조기억 장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하드디스크요. 하드디스크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 들어있는 C 드라이브 있죠?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탐색기나 내 컴퓨터 열었을 때 C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게 우리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자석 물질을 입혀놓은 금속 원판을 여러 장 겹쳐서 만들어 놓은 기억 장소예요. 그리고 얘는 저장 용량이 크고 데이터 접근 속도가 빨라요. 주기억 장치보다는 당연히 느리죠. 느린데 그래도 우리 보조기억 장치들 중에서는 그나마 빠른 편입니다. 근데 이제 충격에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본체 내부에 고정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이동이 많이 불편하죠.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충격에 약해서. 근데 이런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외장형 하드디스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기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외장형 하드도 널리 보급돼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 그림이고요. 얘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안쪽에 보게 되면 이제 트랙이다, 섹터다 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헤드 작동하는 팔도 있고, 그리고 서브 모터도 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스크 원판형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헤드 작동 팔이라고 있죠. 이게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 옛날에 레코드판 있죠. 시커먼 거, 큰 거. 그 레코드판 노래 듣는 것처럼 요 헤드 작동 팔이 움직이면서 이제 데이터 읽고 쓰고 하는 거예요. 요런 장치들로 구성된 게 하드디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SSD요. SSD는 하드디스크랑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이제 동작을 해요. 근데 하드디스크랑은 많이 다릅니다. 얘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까 뜯어봤을 때 뭐 헤드 작동팔도 있고 서브 모터도 있고 원파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SSD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없고 그냥 반도체 칩으로 정보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새로 컴퓨터를 구입을 하시면 SSD를 다 추가시키잖아요. 그죠? 하드디스크를 아예 빼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그런 장치들이 없고 그냥 반도체 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하드디스크에 비하면 엄청나게 빨라요. 고속으로 데이터 입출력할 수 있고요. 뭐 기계적인 지연도 없고 실패율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배드 섹터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안에 기계적인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발열이나 소음, 전력 소모 이런 게 적어요. 그리고 소형화, 경량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보다는 이제 충격에 강해요. 충격에 강하긴 한데 그래도 뭐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랑 SSD랑 비교했을 때 SSD가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발열도 적고 소음도 적고 전력 소모도 적고 크기도 작고 다 좋아요. 좋은 대신 이제 뭐다? 가격은 비싸다. 가격은 비싸더라. 그 다음에 이제 CD롬이요. CD롬은 우리 650메가 정도 용량이에요. 780 나노미터 정도의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을 해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겁니다. 근데 CD-롬의 단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롬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읽기만 해요. CD를 읽을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CD-롬은 제품이 만들어질 때 이미 기록된 내용을 사용자는 읽기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DVD요. CD-롬 다음에 나온 게 우리 DVD죠. DV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질과 음질이 뛰어난 멀티미디어 데이터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대용량 저장 매체를 보고 얘기해요. 앞에서 우리 CD 같은 경우 650메가 정도 저장할 수 있었는데 이 DVD는 용량이 CD-롬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4.7기가에서 17기가까지 그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650 나노미터 파장으로
적색 레이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온 장치요. 블루레이라는 거. 블루레이라는 거는 고선명 HD 화질을 가진 그런 영상이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영상,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저장 매체가 우리 블루레이요. 얘는 405나노미터 파장에서 청자색 레이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합니다. 용량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DVD에 비하면 약 10배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어요. 얘는 4.7기가에서 17기가 그랬는데 블루레이에서는 단층 같은 경우에 이제 25기가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고요. 복층은 이제 50기가까지 그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루레이, 이게 이제 DVD롬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요즘에 쓰고 있는 거 위주로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블루레이 요즘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나온 거. 그리고 DVD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CD롬은 우리 지금 현재 거의 안 쓰고 있으니까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친구 있었죠. SSD 메모리요. SSD도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테이프요. 자기 테이프는 주로 우리 백업할 때, 자료를 백업해 줄 때 그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뭐 회사 같은 데서나 뭐 그런 데서는 거의 뭐 요즘에는 자기 테이프 잘 안 써요. 요즘에 하드디스크나 SSD가 워낙 용량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 테이프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데이터 검색할 때 무조건 순차 접근만 해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00개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개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데 첫 번째 게 A, B, C, D 하고 쭉 있어요. 1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찾겠다 그러면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 순차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서부터 물어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999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전부 다 순서대로 물어보면서 다 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순차 접근만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도 요즘에 거의 안 쓰죠. 없어졌어요. 아예. 요즘에는 플로피 디스크 구하기 되게 힘듭니다. 아예 안 쓰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스켓이라고 부르는 게 플로피 디스크고요. 얘는 용량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이동하는데 편리한 그런 기억 장소, 기억 매체를 얘기해요. 보조 기억 장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